나는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.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면접을 보러 다닌다.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?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야 찾았다. 남들 다 논다는 대학교 입학 전 20살 2월, 나는 취업 준비 학원에 찾아갔다. 중고등학교 내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였다. 중학교 때는 꼭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꿈꿔왔고 그 고등학교를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. 하지만 각 지역에서 날고 긴다는 친구들만 모아둔 학교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불안감에 휩싸였다. 그 불안감이 너무 싫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. 쉬는 시간에도 문제집을 풀고 점심시간에도 단어장을 외웠다. 채린이는 또 공부해야겠지 이런 소리도 들었다. 그 소리를 듣는 게 사실 너무 싫었다.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답답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였다. 하지만 스스로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대학에 있었고 그 대학도 못 가면 열등감이 생길 것 같았다. 그게 싫어서 대학 가는 날만 참고 그 전까진 하고 싶은 걸 전부 포기했다. 하지만 세상에 머리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았다. 심지어 나는 너무너무 싫어했던 과목을 너무 재밌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았다. 나는 하기 싫은 걸 꾹꾹 참으면서 악착같이 공부하는데 매일 놀더니 쉽게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도 많아 보였다.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.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꼭 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. 재능이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만 노력해도 훨씬 쉽게 결과물을 낼 수도 있구나.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. 이런 생각들이 열등감이 됐다.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든 간 뒤에 딱 하나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. 남들보다 노력해도 못하는 일은 하지 말자. 남들보다 덜 노력해도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등감은 없이 살자.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었다. 바로 말하는 일이다. 발표나 토론을 할 때면 남들보다 대충 준비해도 쉽게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다. 그리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다.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아나운서 학원에 갔다. 그때 20살이 학원에 다닌다는 게 충격적이었는지 옆반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. 나는 사실 아나운서를 하기에는 외모가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타고나기에 목소리가 좋은 편도 아니었다. 심지어 너무 하이톤이라서 콤플렉스기도 했다. 그래도 나는 말 하나는 참 잘했다. 다른 친구들은 이론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감각으로 살리기도 했다. 그리고 처음 느끼는 기분을 느껴봤다. 공부를 할 때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도 성과가 더 안 날 때도 있었는데 이 일을 할 때는 덜 노력해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게 너무 짜릿했다.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좋아하게 됐다. 하지만 아나운서 준비를 한 지 3년이 되던 작년 이렇다 할 성과가 아직도 없으니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아나운서 합격에 있어서 실력보다는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. 애초에 내 외모를 믿고 시작했던 일은 아니라서 외모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길은 아닌 것 같았다. 이제는 공부가 아니라 외모 때문에 내가 투입한 노력과 나오는 결과의 양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될까봐 무서웠다.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3년째 되던 작년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해온 것을 좋게 봐주는 회사들이 생겨났고 첫 합격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4군데를 합격하는 기적이 일어났다. 라고 하면서 내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기적이 일어난 뒤에도 내 생활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. 현직으로 일하면서도 매일매일 취준생인 삶을 살고 있다. 여전히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본다. 그러다가 이번에 쿠팡플레이 스포츠 아나운서 최종 면접에 가게 됐다. 스포츠 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불합격할 게 너무 뻔했다. 그래서 그냥 면접을 가지 말까 진지하게 고민했다. 면접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20만 원을 들여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갔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그 기분이 너무 싫을 것 같았다. 그런데 내 생각을 크게 바꾸게 해준 계기가 생겨났다. 25, 21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펜싱 선수들이 득점을 할 때마다 막 포효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눈물이 났다. 그리고 깨달았다. 나도 저렇게 포효하고 싶을 만큼 열정 끓는 일이 있다는 것을. 사실 스포츠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. 근데 한번 상상해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쳤다. 열정 가득 찬 관중들 앞에 서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리포팅을 하는 내 모습. 소름 끼치게 설렜다. 설령 이번에 합격하지 못해도 이런 꿈이 이루어지는 생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, 이렇게 내 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게 참 가슴 벅차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
매번 공채가 뜰 때마다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결과에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너무 지겹다고만 생각했는데 바꿔서 생각하니까 나는 매번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였다. 매번 도전하고 혹시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껏 설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. 25, 21는 주인공이 우승하면 끝나는 드라마다. 근데 나는 내 드라마가 너무 일찍 끝나는 건 싫었다. 다음 회차가 어떻게 될지 설레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좀 더 지속돼도 괜찮을 것 같았다. 내가 벌써 꿈을 잃어버리면 다음 꿈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설렘을 못 느낄지도 모르니까. 내 드라마의 고난과 역경을 조금 더하더라도 회차를 연장해보고 싶어졌다. 사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탈락해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밑밥 같은 게 생겼다. 눈물나게 가슴 설레는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위해 계속 도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. 면접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봤다. 2대0으로 지는 상황이 꼭 내 상황 같았다. 어차피 우승 못할 걸 알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다.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그런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될 테니까. 인생이 언제나 드라마 엔딩 같을 수는 없으니까.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엔딩을 향한 설레는 여정이 더 남아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말일지도 모른다.